안녕하세요. 네이버에서 닥터 페플스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피부과 전문의 유동기 원장입니다. 여러 가지 질환 중에서 기미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미의 원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각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미는 중년 여성분들이 얼굴에 주로 나타나는 색소성 질환인데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흑자, 잡티와는 다르게 얼굴에 전반적으로 마치 연한 갈색을 칠한 듯한 그런 패턴이 특징적이고요. 주로 이제 이렇게 광대, 이마 근처 이런 부분에 좀 디퓨즈하게 좀 넓게 분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어떤 질환을 살펴볼 때 현재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각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또 넓게 숲을 보는 이런 방식으로 보면 어떤 질환을 이해하는데 매우 편리합니다. 일단 기미의 색깔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해당 부분의 피부 조직 소견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가장 표피의 색소를 만드는 세포인 멜라닌 세포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는 말 그대로 색소를 만드는 세포인데요. 기미 환자에 있어서 이 멜라닌 세포의 수가 증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멜라닌 세포의 수는 정상입니다. 하지만 각 멜라닌 세포의 크기가 상당히 커져 있고 활성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주로 설명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마치 헐크가 화난 것 같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사람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브루스 배너 박사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화가 나게 되면 무서운 헐크로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표피 세포에 위치하고 있는 멜라닌 세포의 수는 비록 증가하지 않았지만 각각의 멜라닌 세포가 상당히 크기가 커져 있고 색소를 전달하는 돌기들이 좀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쉽게 생각하죠. 브루스 배너가 왜 화가 났을까요? 본인의 생활이 힘들고 연구도 잘 되지 않고 애인과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점점점 화가 나고, 거기에 결정적으로 그 약물에 의해서 헐크로 이제 변하게 된 거잖아요. 멜라닌 세포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멜라닌 세포가 살고 있는 환경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멜라닌 세포 자체는 죄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진피 환경이 조금씩 악화가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자외선이죠. 자외선에 의해서 진피 환경이 악화가 되면 거기에서 많은 시그널들이 멜라닌 세포한테 전달이 됩니다. 표피와 진피를 잘 경계를 지어주고 있는 표피 진피 기점막이 이제 망가지면 마치 쉬려고 하는데 자꾸 친구들이 야, 술 먹으러 나와라 괴롭히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 진피에는 아까 봤듯이 SCF라는 물질이 우리 멜라노사이트, 멜라닌 세포를 자극할 수 있고, 진피 내에 노화된 혈관 내피세포에서 엔도셀린 1이라는 시그널들이 역시 멜라닌 세포를 자극할 수 있으며, 우리 진피 내에 콜라겐을 만드는 섬유아세포 자체가 노화가 되면 이건 역시 멜라닌 세포로 하여금 색소를 계속 만들도록 자극을 하게 됩니다. 기미라는 것이 멜라닌 세포만의 잘못인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제 조금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로 돌아와 볼까요? 환자분의 얼굴에 색소가 있다. 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당연히 1차적으로는 색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색을 제거해야 되겠죠.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레이저 토닝 방식으로 치료를 하면 되는데, 이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방식인데 멜라닌 세포를 파괴할 정도로는 레이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멜라닌 세포로 하여금 커져 있는 멜라닌 세포가 정상적인 크기로 점점점 작아질 수 있도록 살살 달래면서 하는 치료예요. 레이저를 사용하되 마치 블랙 위도우가 헐크를 달래듯이 멜라닌 세포의 색은 미세하게 제거하지만 커져 있는 멜라닌 세포의 크기가 줄 수 있도록, 그리고 과도하게 형성된 돌기를 줄 수 있도록 토닝 형태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또한 색소에 대한 직접적인 형성,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란사민이라는 약물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멜라논 같은 약물을 이용해서 색이 만들어지는 각 단계에서 이니비터
방해자로 작용을 하게 만들어서 색소 자체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색소 자체를 줄이는 아주 당연한 방법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멜라닌 세포가 과연 잘못이냐. 이런 멜라닌 세포, 헐크가 화가 나게 한 원인들을 줄여주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자, 1차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지속적으로 자외선을 받아서 강노화된 피부가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노화 자체, 세월이 가면서 늙는 것 자체는 저희가 어쩔 수는 없죠. 하지만 자외선 자체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는 것이 중요하고, 또 멜라닌 세포가 자극이 되지 않도록 얼굴을 과도하게 문지르는 행위를 줄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세수를 할 때 얼굴에 비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과도하게 10번, 20번까지 계속 비누를 제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어머니 보면은 무슨 콜드 크림을 얼굴에 바르는데 10분 동안 계속 문지르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헐크가 사는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그랬잖아요. 피부 내에 멜라닌 세포가 살고 있는 진피내 환경을 보다 좋게 만들어주면 멜라닌 세포 입장에서는 색소를 더 이상 만들지 않게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까 제가 만들었던 여러 가지 노화된 혈관 내피세포, 섬유 모세포, 이런 노화된 환경을 좀 더 항노화 치료를 하게 되면 색소를 유발하는 시그널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색소가 줄죠. 대표적인 치료는 어떻게 보면 레이저 토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선생님들께서 바늘 고주파를 통해서 색소 치료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직접적으로 색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진피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2차적으로 색소를 개선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당연히 니들 RF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데요. 요즘에는 제가 주로 치료하는 방법은 피코프락셀을 통해서 피부의 콜라겐을 미세하게 반복적으로 자극하게 되면 신생 콜라겐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진피 환경이 좋아집니다. 한마디로 피부가 좋게 되는 거죠. 일부 선생님들 경우에는 피부에 물광주소라고 하는 히알루론산을 줘서 피부 환경을 일시적이나마 좋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색소 질환, 흑자가 있다거나 주근깨가 있을 때는 사실상 거기에 발생한 색소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치료를 하면 되는 문제인데, 기미에 있어서만큼은 당연히 색소 부분은 치료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색소를 치료함과 동시에 색소가 생기는 원인에 대한 문제를 제거하고, 또 멜라닌 세포가 더 이상 과도한 색소를 만들지 않도록 진피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기미는 1차적으로 이것도 색소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레이저 토닝 방식을 통해서 색소를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진피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죠. 니들 RF를 쓸 수도 있고 피코 프락셔널 방식의 레이저를 쓸 수도 있고, 기존의 1064 장파정 레이저, 제네시스를 통해서 진피 환경을 개선할 수도 있죠. 그렇게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진피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멜라닌 세포의 자극을 줄여주는 그런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고, 또 이미 활성화된 멜라닌 세포가 색소를 더 이상 만들지 못하도록 멜라논 같은 국소 도포제 또는 경구제인 도란사민 등을 복용함으로써 색소를 만들어지는 것 자체를 줄여주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제가 레지던트 때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질환에 대한 아주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다는 뜻은 확실한 한 가지 치료법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기미가 대표적인 거죠. 확실한 한 가지 치료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아주 여러 가지 치료법을 각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히 조합했을 경우 충분히 기미는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얼굴에 상당한 미용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기미가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SNS상에서 비전문가에 의해서 말해지고 있는 그런 치료법이 아니라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 병원에 내원하시면 환자분들에 따른 피부 상태를 보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잘 조합해서 치료해 주실 겁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색소 질환과는 다르게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선생님을 믿고 꾸준히 치료한다면 충분히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부과 전문의 닥터 페플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